탐진쌤의 수학의 나침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수법칙과 신선이론, 그리고 고등학교 때 배우는 로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지수법칙과 신선이론. 신선이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선생님이 붙인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수법칙을 이야기하면서 신선이론을 이야기하는데 신선이론이 어떤 건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수법칙을 하기 전에 거듭제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식처럼 A를 4번 곱했는데 매번 이런 식으로 쓰기가 번잡하니까 이것을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A의 여기 위에다가 조그마한 숫자 4를 쓰는데 이것을 읽는 것은 A의 4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여기 밑에 있는 A를 우리가 밑이라고 하고 여기 위에 있는 조그마한 수를 지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수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indicator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indicator. 그러면 indicator는 가리키는 거다 이런 뜻이죠. 뭘 가리킬까요? 밑이 몇 번 곱해져 있는지를 가리켜주는 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A의 4제곱이다 그러면 A를 4번 곱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쓰기가 A를 4번씩 곱하는 식을 쓰기가 번잡하니까. 자, 그런데 A의 마이너스 3제곱. 자, 이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분명히 이 지수는 이 밑에 있는 A를 몇 번 곱했는가를 가리키는 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A의 마이너스 3제곱은 A를 마이너스 3번 곱했다 이런 뜻인데 마이너스 3번이라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죠?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A의 0제곱 A를 0번 곱한 건데 그럼 A를 0번 곱했으니까 답은 뭘까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냥 0 아닐까요? 0 아니면 뭐 생각하기가 어렵죠. 과연 A의 0제곱은 뭘까요? 자, A의 마이너스 3제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어떤 학생이 방학이 끝난 다음에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 우리 지난 방학 때 아프리카 여행을 갔다 왔어. 그래서 우리 집은 아프리카를 3번 갔다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우리 집은 아프리카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우리 집은 0번 갔다 왔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친구가 아주 어두운 표정으로 야, 그래도 0번인 것은 괜찮은 거야. 우리 집은 아프리카를 마이너스 3번 갔다 왔어. 이런 말을 했다고 합시다. 아프리카 여행을 마이너스 3번 갔다 왔다. 이건 이상하죠. 물론 그 학생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마이너스 3번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지수는 밑에 있는 수를 몇 번 곱했는가를 가리키는 수라고 그랬는데 A의 마이너스 3제곱이다. 그러면 좀 이해하기 어렵죠.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이따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A의 3분의 1제곱도 가능합니다. A를 3분의 1번 곱했다. 이런 뜻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좀 이해가 어렵죠. 그런데 사실은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거니까 조금 있다가는 마이너스 3제곱하고 0제곱에 대해서까지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법칙.
자, 5의 세제곱이 있다. 그러면 5를 3번 곱했다. 이런 뜻인데, 여기 밑에 있는 5는 보통의 수인데, 위에 있는 이 지수 3은 신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선생님이 말하는 신선 이론입니다. 지수는 신선이다. 밑에 있는 5는 인간이다. 평범한 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자, 지수법칙이라는 것은 보통 숫자들의 곱하기가 있으면 지수한테는 이것을 더하기로 보고, 그 다음에 나누기는 지수한테는 빼기로 보고, 거듭제곱을 하면 지수는 곱하기를 하면 된다. 이게 바로 지수법칙인데, 우리가 연산할 때 덧셈 뺄셈보다는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보다는 거듭제곱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덧셈 뺄셈보다는 곱하기 나누기가 차원이 한 차원 더 높고, 곱하기 나누기보다는 거듭제곱이 한 차원 더 높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신선은 인간보다는 한 차원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곱하기 나누기를 하면은 신선이 볼 때는 쟤네들 더하기 빼기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인간 세상에서 거듭제곱을 하고 있으면 쟤네들 곱하기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옛날에 어떤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나무를 다 하고 이제 집에 내려가기 전에 잠시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근처 어딘가에서 바둑돌 놓는 소리가 나서 이렇게 깊은 산 속에 웬 바둑돌 소리가 나지? 하고 그쪽으로 가봤더니 기이하게 생긴 두 할아버지가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마침 쉬려고 하던 차였기 때문에 거기서 잠시 바둑 구경을 하다가 이제 나무를 지고 집에 내려왔는데 자기가 사는 집에 웬 낯선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누구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이 오히려 그러는 당신 누구요? 나는 이 집 주인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건 분명히 내가 아침에 그 산에 나무하러 가기 전에 이 집에 살던 사람인데 그러는 당신은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 아들이고 자기는 몇십 년 전에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자기 아버지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요지는 이 사람이 어떻게 잘못해서 신선세계로 들어갔는데 신선세계에서 한 3, 40분 시간을 지냈을 뿐인데 그 시간이 인간 세상에서는 2, 30년이 지난 거다. 이런 옛날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인간 세상에 20년, 30년이 신선이 볼 때는 1시간 정도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신선은 인간 세계보다 한 차원이 더 높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곱하기 나누기 하고 있으면 신선한테는 더하기 빼기로 본다. 이런 의미로 지수는 신선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1번 곱하기는 지수한테는 더하기로 느껴진다. 이거죠. 자, a제곱 곱하기 a 4제곱이라고 계산식이 있는데 자, a제곱은 a를 2번 곱했으니까 a 곱하기 a로 느려서 쓸 수 있고 a 4제곱은 a를 4번 이렇게 곱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면 결국 a가 몇 번 곱해졌죠? 2번에다가 4번 곱했으니까 총 6번 곱해진 거죠. 그래서 답은 a의 6제곱인데 이걸 매번 이렇게 쭉쭉 느려서 쓰는 것은 조금 힘드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곱하기일 때 이 지수들은 덧셈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것을 a의 2 더하기 4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의 6제곱이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두 번째 줄과 같이 복잡하게 하지 않고 A제곱 곱하기 A 4제곱이다. 그러면 지수끼리 덧셈을 해가지고 A의 6제곱으로 쓰겠다 이겁니다. 이걸 공식으로 기억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로 바꾸면 A의 M제곱에다가 A의 N제곱을 곱하면 지수끼리는 더해주면 된다. A의 M 더하기 N제곱이다. 이것을 공식으로 기억하겠다. 이겁니다. 거듭제곱은 지수한테는 곱하기다. 이런 뜻입니다. 곱하기보다는 거듭제곱이 한 차원 더 높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의 숫자들이 거듭제곱을 하고 있으면 지수가 볼 때는 곱하기를 하는 걸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자, A제곱의 세제곱이다. 그러면 이 세제곱은 이 괄호 안에 있는 걸 3번 곱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A제곱 곱하기 A제곱 곱하기 A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방금 배웠듯이 곱하기는 지수한테는 더하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A의 2 더하기 2 더하기 2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를 3번 더한 것은 구구단의 원리에 의해서 2 곱하기 3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A의 6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A의 제곱을 세제곱했을 때 이 지수가 2이고 바깥에 있는 지수가 3인데 2와 3을 곱하면 정확한 답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거듭제곱일 때는 지수한테는 곱하기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M제곱을 N제곱하면 A의 M 곱하기 N제곱이다. 이걸 공식으로 기억하면 좋겠다. 이건 나누기는 지수한테 빼기다. 자, A7제곱 나누기 A3제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누기 A3제곱 이 부분이 분모로 내려가면 되겠죠. 그럼 분자는 A7제곱이니까 A를 7번 곱해준 거고 분모는 A를 3번 곱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제 약분을 하는데 위에 있는 A 하나와 밑에 있는 A 하나가 지워지고 또 하나씩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러면 위에 A가 4개가 남죠. 밑에 있는 분모는 다 약분이 돼서 1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A 4제곱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매번 이렇게 하기가 번거로우니까 나누기는 지수끼리는 빼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A의 7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은 A의 7 빼기 세제곱이다. 그래서 A 4제곱이다. 이렇게 공식처럼 기억하고 풀겠다는 뜻입니다. 원래 분모가 분자에 A가 7개 있고 밑에는 3개가 있었는데 하나씩 약분하다 보니까 결국 7개에서 3개를 빼서 4개가 남았죠. 그래서 지수로 볼 때는 A의 7 빼기 3제곱으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M 빼기 N제곱이다. 이걸 공식으로 기억을 하겠다는 겁니다.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M 빼기 N제곱이다. 이런 원칙이 성립한다는 걸 금방 이야기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A의 4제곱 나누기 A 4제곱은 자, 나누기 이 뒷부분이 분모로 내려가서 A 4제곱분의 A 4제곱이 되는데 분모와 분자가 같기 때문에 약분하면 1이 되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도 지수 법칙을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A의 4제곱 나누기 A의 4제곱은 A의 4 빼기 4제곱. 그래서 A의 0제곱이 되죠. 아까 이야기했던 수가 나왔는데 A를 0번 곱하면 어떤 수가 될까요? A를 한 번도 곱하지 않았으니까 0이라고 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분명히 위에서는 1이 답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똑같은 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A를 0번 곱한 경우에도 그 답은 1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A를 0번 곱했는데 그 답이 1이라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모든 사람이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이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수학자들도 그걸 인정했는지 A의 0제곱은 당연히 1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A의 0제곱은 1이라고 정의하자. 정의한다는 이야기는 A의 0제곱은 1이라고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반론을 제기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냥 A 영제곱은 1이다 하고 못을 박은 겁니다. 안 그러면 똑같은 문제에도 답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A 영제곱은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0의 영제곱은 또 무엇일까요? 0을 0번 곱하면 뭐가 될까요? 여기도 1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이 어떤 값을 갖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0의 4제곱 나누기 0의 4제곱만이 한다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0의 4 빼기 4제곱, 그래서 이게 0의 0제곱으로 답이 구해지는데, 자, 0을 4번 곱하면 0이죠. 근데 나누기 0의 4제곱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0으로 나눈 건데, 원래 0은 0으로 어떤 수를 나누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0으로 나눠서 0의 0제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식을 쓰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결국 0의 0제곱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0의 0제곱은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0의 0제곱이라는 수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그러면 아까 A의 0제곱이 1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A는 0이 아니다. 이런 조건이 붙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은, 자, A의 5제곱 부분이 분모로 내려가죠. 그래서 분자에는 A가 3개, 분모에는 A가 5개니까 약분하면 분모에만 A가 2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A 제곱분은 1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치수법칙을 적용하면 A의 3 빼기 5제곱인데 결국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죠. 아까 말했던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분명히 A제곱분의 1이라는 답이 나왔죠. 그러면 이것도 A제곱분의 1과 똑같다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마이너스 2번이라고 하는 것이 어색하기 때문에 플러스 2로 바꾸기 위해서는 A를 역수를 취하면 됩니다. A분의 1의 제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것이 결국 A제곱분의 1제곱인데 1은 2번 곱해도 1이니까 결국 A제곱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A제곱분의 1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5분의 3을 마이너스 2제곱을 한다. 그러면 이 지수를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밑에 있는 수를 역수를 취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3분의 5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2번, 3번 이렇게 몇 번 했느냐 할 때는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음수가 나올 때는 그 밑을 역수를 취하면 지수가 플러스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제곱 B 이것의 세제곱이다. 이러면 이것은 마치 분배법칙을 하듯이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 거듭제곱은 지수끼리는 곱하기라고 했는데 여기 B는 B의 1제곱이니까 3하고 2를 곱하면 A의 6제곱, 3과 2를 곱하면 B의 세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B분의 A의 제곱은 자, 이 괄호를 친 제곱하고 괄호를 치지 않은 제곱은 다릅니다. 이 괄호를 친 상태에서 제곱을 하게 되면 여기가 A도 1제곱이 있는 거고 B도 1제곱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2하고 2를 곱해서 A의 제곱, 여기 2하고 2를 곱해서 B의 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만일에 B분의 A의 제곱 이렇게 써 있으면
이 제곱의 영향을 받는 것은 분자 A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분모 B는 제곱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B분의 A 곱하기 A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괄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잘 주의해서 알아야 됩니다. 치수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듭제곱의 덧셈과 뺄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 치수법칙은 곱하기, 나누기, 거듭제곱일 때 적용되죠.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 하면 지수가 볼 때는 덧셈, 뺄셈으로 보고 거듭제곱을 하고 있으면 지수들은 곱하기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근데 덧셈을 하고 있으면 또 뺄셈을 하고 있으면 너무나 차원이 낮기 때문에 지수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법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덧셈, 뺄셈이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수법칙 문제가 나오면 지수법칙을 배웠기 때문에 쉽게 문제를 푸는데 오히려 이런 문제는 더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가르치지 않을까요? 이것은 초등학교 때 배운 구구단의 원리, 곱셈의 원리에 의해서 쉽게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더 어려워하죠. 그래서 시험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괴롭히죠. 하지만 교과서나 참고서에서 설명은 잘 안 해줍니다.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한다는 걸 알면서도 설명은 하지 않고 문제에서는 집중 공략을 해서 학생들을 괴롭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구구단의 원리라고 했는데 봅시다.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을 4번 더했죠. 그럼 구구단을 배운 학생은 이것이 3 곱하기 4로 바뀐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의 43제곱이 4번 더해져 있죠. 그럼 이것은 2의 43제곱 곱하기 4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4는 뭡니까? 2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것은 2의 43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곱하기는 지수한테는 더하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2의 43 플러스 2, 그래서 2의 45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덧셈일 때는 지수법칙이 사용되지 않지만 우리가 구구단의 기본 원리에 의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2의 32제곱 더하기 2의 29제곱인데 이건 굉장히 어렵죠. 첫 번째 문제는 2의 43제곱이라는 게 다 똑같은데 여기는 또 똑같지가 않죠. 이럴 때는 이 큰 숫자 32를 29와 3으로 쪼갭니다. 2를 32번 곱했는데 이것을 자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29제곱으로 쪼갭니다. 더하기 2의 29제곱. 32번을 3번과 29번으로 쪼갤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29제곱이 공통되게 보이죠? 그러면 2의 29제곱을 하나의 문자로 봅니다. 그러면 2의 세제곱을 계산하면 8 곱하기 2의 29제곱이고 더하기 2의 29제곱인데 2의 29제곱이 8개가 있는데 거기다 1개 더하면 몇 개가 되겠습니까? 9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9 곱하기 2의 29제곱이 됩니다. 2의 29제곱은 너무나 큰 숫자라서 도저히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 겁니다. 다음 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의 23제곱 빼기 3의 21제곱인데 21개보다 23개가 많죠. 23개를 2개와 21개로 쪼갭니다. 자, 그러면 3의 제곱 곱하기 3의 21제곱 빼기
3의 21제곱입니다. 그러면 3의 21제곱이 공통되게 보이는데 이걸 하나의 문자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의 제곱은 계산하면 9가 되는데 9 곱하기 3의 21제곱 빼기 3의 21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3의 21제곱이 9개 있는데 거기서 1개 빼면 몇 개가 남겠죠? 8개가 남죠? 그래서 8 곱하기 3의 21제곱.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제곱의 덧셈과 뺄셈은 지수법칙보다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원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만 머리를 쓰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낭식의 곱셈과 나눗셈인데 여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는데, 자, 앞에 이 괄호의 세제곱 곱하기 다낭식이 하나 나왔고 또 다낭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그랬죠? 덧셈 뺄셈보다는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해야 되고 곱셈 나눗셈보다는 거듭제곱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거듭제곱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는 세제곱을 하면 홀수번, 마이너스로 홀수번 곱하면 여전히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를 3번 곱하면 8이 되고 a, b 제곱의 세제곱은 3을 a에다 한번 주면 a 세제곱, b 제곱은 2 곱하기 3에서 6제곱이 나오죠. 그 다음에 곱하기 7a 세제곱 b 곱하기 3a 제곱 b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듭제곱이 사라지고 이제 곱하기만 남았는데 여기는 다 곱하기로 연결된 거기 때문에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숫자를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호는 일단 마이너스고 8과 7과 3을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A, B 문자 두 가지인데 A부터 곱하겠습니다. A가 3개, 뒤에도 A가 3개, A가 2개죠. 그래서 이걸 나란히 써놓고 B는 B의 6개, 1개, 1개입니다. 그래서 B 6제곱 곱하기 B 곱하기 B. 그래서 이 숫자 부분은 3, 7에 21 곱하기 8이니까 마이너스 168. A는 3개, 3개, 2개니까 다 더하면 8개죠. A의 8제곱, B도 6개, 1개, 1개니까 B의 8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낭식의 나눗셈인데 먼저 곱셈 나눗셈 하기 전에 거듭제곱을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첫 번째 이 괄호를 거듭제곱을 하면 9에 x 4제곱 y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거듭제곱을 먼저 하면 5의 제곱이니까 25, x의 6제곱 y 제곱 곱하기 4의 z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누기 부분은 분모로 내려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25, x의 6제곱, y제곱이 분모로 내려갈 때 뒤에 있는 곱하기 4z제곱까지 따라 나가면 안 됩니다. 얘는 곱하기니까 분모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이 분모로 내려갔고 곱하기 4z제곱이니까 이것은 분자하고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분자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약분을 해야 되겠죠? 가장 먼저 할 것은 숫자, 그 다음에는 x, 그 다음에는 y입니다. 먼저 숫자보다는 부호를 먼저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는 전부 음수가 없으니까 부호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숫자는 25분의 36입니다. 자, 그 다음에 x를 보겠습니다. x가 위에 4개, 밑에 6개가 있죠? 약분하면은 밑에만 x가 2개가 남겠죠. x제곱. 그 다음에 y는 위에 2개, 밑에 2개 있으니까 약분하면 사라집니다. y는. 그 다음에 z는 아래는 없고 위에만 2개 있으니까 z제곱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수는 신선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수법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뭐 굳이 그걸 신선이라고 말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아마 이런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선이론은 로그와 관련해서 그
필요해서 선생님이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21에 72제곱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21에 72제곱이 결과가 뭐냐고 물어보면서 계산기든 컴퓨터든 마음대로 해봐라 해도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계산기에 22를 72번 곱하면 에러가 나죠. 컴퓨터의 경우에도 자릿수가 모자라서 아마 계산이 안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계산을 하긴 해야 되는데 계산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런데 이 어려운 이유는 이 72제곱이라는 이 지수가 너무나 큰 수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21은 그냥 평범한 숫자, 인간이고 72는 신선이라고 그랬죠? 신선은 우리가 함부로 다루기가 곤란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신선을 평범한 숫자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로그입니다. 자, 선생님이 21에 72제곱 할 때 72가 신선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21이라는 구름 위에 사는 신선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7에 35제곱은 역시 35도 신선인데 이 신선은 7이라는 구름 위에 사는 신선이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이 72라는 신선을 우리가 만나기 어렵죠. 근데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21이라는 구름을 타고 신선의 나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A가 21이라는 구름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마치 손오공이 그 구름을 타고 날아가는 것처럼 21이라는 구름을 타고 올라갔더니 그 신선이 평범한 숫자 72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72라는 신선이 있는데 우리가 인간 세상에 볼 때는 저 높은 구름 위에 사는 신선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A라고 하는 숫자가 21이라는 구름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그 72라는 신선이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신선이 나 아침이어서 아침 운동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을 타기 전에는 아주 높은 하늘나라에 사는 신선한 신선인데 우리도 구름을 타고 올라갔더니 72가 평범한 동네 아저씨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기 힘든 지수를 평범한 숫자로 만들기 위한 도구가 바로 로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새로운 도구가 만들어졌죠. 로그 21의 A.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골치 아픈 72는 평범한 숫자로 만들었고 이제는 이 로그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만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고등학교에 나오는 과정인데 이런 것 때문에 선생님이 이 지수는 신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우면 이 신선 이론과 연관해서 이해하면 로그도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